지금 시점에서 전 정부 탓하는 게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저런 얘기를 할 건가.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 고속도로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된 시점을 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그때 뭐 시작된 용역이다. 뭐 이런 것들 갖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예타 끝난 고속도로를 어떤 다시 제대로 된 진지한 고려의 과정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영부인 일가가 땅을 많이 보유한 쪽으로 노선이 틀어졌느냐 뭐 이런 의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 계속 이제 좀 뭐라 될까요? 핀트가 안 맞는 답변들을 하고 있으니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경우도 참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전 대표 보시기에는? 원래 모든 강의나 아니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때 대장동 뭐 일타 강사했던 그 맥락으로 약간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시리즈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때 대장동 강의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길 바라고 그 영상을 봤을 겁니다. 그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2년 가까이 이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 영상에 있던 대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실들을 조합해가지고 그것들이 있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강의에서 제시하는 단편적인 것들도 사실 보면은 뭐 노선이 뭐 L자로 휘어졌다 이런 것들 본인의 의도와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많이 개입돼가지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뭔가와는 약간 거리가 있을 겁니다. 원래 원희룡 장관이 예전부터 한 박자씩 빨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뭐 빨라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 2011년, 12년 이럴 때도 이제 보면은 이분이 대선을 빨리 가려고 했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실제 대선 경선 나오기도 했고요. 그때쯤 당대표 나오기도 했고요.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 3배를 하면서 본인의 소장파 정치인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사진이 이제 많이 돌면서 고생했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있어가지고 소위 급발진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이면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장관이거든요.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화난 표정으로 갑자기 뒤에 정치인들 의원들 몇 명 세워놓은 다음에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또 백지화의 조건이 이상해요. 보면 다시 취재하려면 민주당이 사과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냉정하게 봐도 민주당이 땅을 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노선을 변경했다는 거를 이제 그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전 군수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봤을 땐 민주당이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럼 선동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개연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료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로 나뉜 사업 관련 문건 55건입니다. 2017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모든 자료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유,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용역을 담당한 설계 회사가 아닌 외부 자문위원 7인 모두 강상면 대안 노선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전례 없는 자료 공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설명을 내놓은 원희룡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아 조만간 직접 답변할 계획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묻지 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 국토부의 전격적인 자료 공개는 장관이 출석할 오는 26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노선의 절반이 넘는
55%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으로 이뤄진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의혹을 가리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난 11일 양평군에서 열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양평군청 A국장이 강상면 종점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IC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두고 강하 IC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 책임자인 A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 양평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비롯해 강하면 종점안, 강상면 종점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A국장이 담당 국장으로서 전 과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국장이 앞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양평군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이었던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국장 등은 공흥지구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숨기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흥지구 시행사인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ESIND에 허가된 기간이 2014년 11월까지였는데 이를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되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공문서 조작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다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을 앞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시행기간 만료 후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법 시비가 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A국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는데 기소 직후인 지난해 7월 오히려 국장급으로 승진해 양평고속도로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A국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의혹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